이번 영상은 로얄 엔필드 컨티넨탈 GT, 아니 편의상 GT라고 부를게요. 오늘로써 6,685km 탔네요. 1년 동안. 1년간 제가 타면서 느낀 롱텀 시승기, 솔직히 이게 장점보다는 실제 오너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나 아니면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 처음 탔을 때 약간 당황스러울 만한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볼라 해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싶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후기를 남겨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미들급 클래식 바이크라고는 하지만 미들급? 글쎄요. 다른 우리가 아는 바이크들에 비해서 출력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딱 타보면 이거 왜 안 나가 싶은 느낌이 있는, 그러니까 엄청 출력이 센 바이크는 아니에요. 마력도 40마력 되고 클래식 바이크잖아요. 이런 가격도 싸고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출력은 기대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배기음, 쉽지 않습니다. 유로 4 때는 그래도 순정도 나름 들어줄만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로얄 엔필드가 떴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많이들 하시는 자드나 아니면 AWE 그런 거 슬립온으로 하면은 그래도 약간 트라이엄프 느낌 감성 정도 낼 수 있다, 그 두다다다당 하는 느낌이 잘 난다, 그런 맥락에서 떴던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인증청매 규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슬립온을 하더라도 얘는 촉매가 변경이 되거든요. 엔드 쪽에 촉매가 있어서. 그래서 인증 촉매가 들어간 배기로만 구현을 해야 되는데, 튜닝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현재 출시된 모델이 익실백이 하나밖에 없어요. 걔가 가격을 거의 150만원대에 구변 비용이나 아니면 설치 대행 비용까지 포함하면은 160, 170까지 바라보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증 촉매 제도랑 플러스 5데시벨 제한까지 같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150만원 쓰는 거는 좀 많이 아깝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점에 있어서 배기도 솔직히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 MWR 레이싱 필터, 에어 필터 튜닝을 해서 하면은 흡기를 좀 밀려서 동시에 배기 소리도 좀 더 울리게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에어 필터가 10만원쯤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약간 후기가 갈려요. 난 뭔 차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확실히 울림이 달라졌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에어 필터는 솔직히 용도가 배기음보다는 스로틀 리스폰스, 반응 향상, 1랑 초반 출력 살짝 증가? 요런 거를 주 목표로 하는 튜닝으로 알려져 있고, 로얄 엔필드 배기음 나쁘지 않다던데요. 소리 듣고 오셔서 650 순정배기를 딱 들으시면 아쉬울 거예요.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처음 배기가 마려우신 분들은 법 바뀌기 전에 기존의 구조 변경된 모델들을 구매하시는 걸 진짜 추천을 드리고요. 요 순정 배기, 일단 순정은 아니에요. 인터셉터랑 GT 같은 경우는 650의 초기형 모델들이에요. 중간에 한번 부분 변경이 있긴 해서도 크게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최근에 나왔던 클래식 650이나 아니면은 베어 650 이런 거 보시다가 다시 GT나 인터셉트를 보시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장난감 같지? 도색 퀄리티 왜 이렇게 솔리드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저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 요즘에 나오는 모델들은 그래서 도색 퀄리티가 많이 올라간 게 보여요. 펄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 되게 유광 재질을 정말 반짝반짝하고 확실히 마감이 달라요. 그 로얄 엔필드의 4, 5년, 5, 6년 그 차이를 두고서 발생하는 그 마감의 차이, 이런 것들도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얄 엔필드, 이거 항상 나오는 얘기죠. 잔고장.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계기판 이상하다, 나사들을 놓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또 다른 후기들을 보면은 고무 부싱이 사갔다, 5천도 안 탔는데 사갔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계기판 이슈가 좀 있어요. 이 바늘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많이 타고 방수 처리가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요. 고압수를 대고 뿜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세차하고 나왔더니 안에 습기가 찬다, 비 한 번 맞았더니 습기가 찬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센터에 보여드렸더니 이 정도 가지고는 보증 수리는 안 된대요. 진짜 이렇게 완전히 낮춰가지고 계기판이 안 보일 정도는 돼야 뭘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습기 차다가도 또 뭐 더운 날 몇 번 지나고 하면은 마르기도 하고, 또 어느 날 다시 또 침투해서 침투를 한 건지 안 말랐던 건지 다시 습기까지 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일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저번 영상에서 반응 숫자 안 맞는다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 숫자가 안 맞아요. 한 5kg, 10kg씩 틀어지거든요 이게. 계기판 자체적인 그 안전 규정에 의한 오차가 아니라 아예 틀어져 있어요. 시동을 꺼도 막 10kg에 떠 있고 5kg에 떠 있고 이런 식으로. 바늘이 좀 부드럽지가 못한가 봐요 그게. 그것도 한 번씩 언급되는 고질병 중에 하나고, 또 세 번째, 이거는 계기판의 문제인지 아니면 요 안에 연료 센서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연료 잔량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야, 그 센서가 원래 한쪽에 있어서 바이크를 눕혀놓으면은 좀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랑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금 만땅을 넣었어요. 꽉 차 있겠죠? 그 상태에서 바이크를 뭐 이렇게 요리조리 눕히는 것도 아니고 주차하는 것도 아니에요. 얌전하게 100km 정도를 타요. 한 4, 5리터 정도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3분의 1은 줄어야 돼. 근데 그래도 풀피야. 대체 왜 그게 풀피로 뜬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탔는데 왜 꽉 차 있지? 다음날에 수동을 딱 키면은 갑자기 반토막이 싹 나 있어요. 그래, 뭐 반응이 좀 늦나 보다, 반토막이 났나 보다 하겠죠? 또 웃긴 게, 다시 바이크를 세워서 출발을 해. 갑자기 또 그거 차 반토막이 났던 게 또 두세 칸 올라가요. 왜 올라갔는데 그게 대체. 또 주차를 해요. 딱 다음날 아침 시동을 딱 켜면은 갑자기 막 한 칸 안 남았다면서 깜빡깜빡해. 출발을 하면은 또 갑자기 두세 칸 올라가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이거 연료 잔량을 그냥 굳이 그때는 믿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지금 만땅이네, 반쯤 남았네, 조만간 냉고가 나겠다, 세 가지로밖에 판단을 못할 것 같고, 본인 주행거리 따라서 좀 감으로 때려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엔필드 모델들은 좀 낫다고 하는데, 얘 같은 건 24년식인데도 그러더라고요. 클러치 케이블 이슈, 이건 제 블로그에도 올린 건데, 이 GT뿐 아니라 지금 나온 650들도 마찬가지예요. 클러치 케이블이 여기서 출발해서 차대를 타고 그 변속기 커버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노출된 부분들을 그 몇몇 핀으로 해서 차대에 끼워놨단 말이에요. 이게 끼워진 부분들이 빠져요. 왜 빠졌는지 몰라. 이게 막 뭐 험하게 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핀이 빠지면은 케이블이 요 라디에이터나 매니폴드에 닿아서 지져져요. 녹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핀 되게 잘 빠져서, 저도 저번에 세차할 때 한번 발레에서 끼워놨는데,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빠져가지고 또 라디에이터에 묻어서 녹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650 타시던 다른 지는 매니폴드에 닿아가지고 완전히 케이블이 싹 삭아서 교체하신 분도 계시고, 그것도 좀 웃긴 게, 그렇게 자기 혼자 빠져서 혼자 망가진 건데 그거는 또 보증 소리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마 클러치 케이블 같은 경우는 소모품의 영역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은 케이블 타이로 미리 좀 보강을 좀 해주세요. 이걸 꽉 조이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케이블이 좀 그래도 핸들 주향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꽉 조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빠지지만 않을 정도로 살짝 잡아주는 보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때 한번 해놨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고질병, 인터넷에서 크게 언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650 타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보는 것도 지금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잘 빠져, 진짜 잘 빠져 핀이 그게. 그렇더라고요. 알루미늄 커버 얘기, 그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 이게 크롬 파츠 이쁘다고 크롬으로 사시는 분들, 커버 부분이 이제 검은 놈이 있고 크롬으로 알려진 애가 있잖아요. 근데 그 크롬 파츠가 크롬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알루미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 알루미늄 커버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이런 크롬 도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녹슬 일이 없어요. 이게 뭔가 찍히거나 이렇게 도색이 까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그냥 세차할 때도 그냥 일반 유광 세차랑 비슷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 알루미늄 커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이 닿으면 안 되는 친구라 해야 되나? 녹이 엄청 잘 들고, 백화현상이라고 그 백화꽃이 핀다 그러거든요. 이게 곰팡이 마냥 하얀색이 송송송송 펴요. 막 피다가 깊게 침투를 해요. 이게 파먹어요 알루미늄을. 분명 출고할 때 반짝거리던 모델이었는데 어느 순간 뿌해지고, 어느 순간은 그 백화에 뒤덮여서 완전히 무슨 아포칼립스에 나올 것 같은 낡은 형태까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거를 관리하려면 주기적으로 폴리싱을 해야 된대요. 우리 흔히 알려진 피칼케어 그런 걸로. 여름처럼 습한 날에는 한 달도 안 가기도 해요. 물가가 주기적으로 계속 그거를 문질러주고, 또 문지르고 있으면 진짜 힘들어. 생각보다 두세 시간 뚝딱 지나가요. 생기고. 이거를 처음에 사실 때 이제 저도 몰랐고, 몰랐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냥 반짝거려서 이쁘다고 샀는데 관리가 빡센 거지 알고 보니까. 그런 점도 만약에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퀴가 잘 털린다? 그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 GT랑 인터셉터 둘 다 좀 바퀴가 얇아요. 칼국수 도로에서 엄청 털리고, 날이 오늘같이 이렇게 맑고 쫀득한 날이 아니면 미끌미끌한 게 느껴지더라고. 진짜로 진짜 휘청거려요. TCS도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선비운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얘가 편마모가 안 나?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출퇴근용으로만 6,000km 가까이 탔다 보니까 거의 수원 나가서도 거의 직발이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운전 그냥 내가 못하나?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무섭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쇼바가 이게 쇼바 문제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엄청 들려요 생각보다. 호철이나 장애물을 밟았을 때 무슨 내가 지하철처럼 진짜 승차감 좋게 넘어가는 그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덜컹 하더라도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너무 떨그락 하면서 뭐가 부딪히는 소리 이런 게 엄청 나더라고요. 그 충격이 다 나한테 그대로 올라와요. 그 딸그락거리는 느낌이 생각보다 되게 이질적이에요. 되게 불쾌한 느낌이고 덜컹이 아니라 딸그락 그런 느낌. 이유를 모르겠네. 수행한 입장에서는 그런 게 느껴진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핸드폰 거치대가 나올 수 없다. 이거는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폰 거치대 달 데가 없어요. 폰 거치대를. 그 부분 변경되기 전 모델은 약간 이런 나사고문 같은 것도 많고 해서 뭘 많이 달 수 있었는데 변경된 후에는 뭘 달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GT 타시는 분들 보면은 다 그 장착 위치가 달라. 보통 그 국룰 위치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바이크마다 핸드폰 거치대를.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진짜 위치가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오너들이 각각 자기만의 방법을 연구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달아놨더라고요. DIY 개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커스텀 파츠. 핸드폰 거치대 같은 경우도 좀 애를 많이 먹었고 이쁘게 달라면은 결국 뭔가를 해야 되더라고요. 거의 커스텀의 영역에 손을 대야 돼 사실상. 좀 그런 점이 좀 아쉽다 해야 되나? 제조사 입장에서는 핸드폰 거치대 알 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생필품의 영역으로 자리 잡은 옵션인 만큼 그런 거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운 생각도 들고요. GT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단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인도에서는 26년형에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단종이라고 저번에 안내를 받았어요. 제가 이거를 딱 몰고 센터를 갔더니 이거 중고로 사셨죠? 그러길래 아니요 새 차인데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단종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25년 초에 24년 메모를 사왔으니까 아마 그때가 마지막이었나봐요. 그게 GT가 빠지고서 배열을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제 GT는 그러면 구하려면 중고로 사셔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는 구변된 걸로 배기 된 걸로 모셔라. 순정만 아니면 돼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건 그거예요. 광 내는 거. 두세 달에 한 번씩 그거 문지르고 있으면 손목도 아프고 그 냄새도 독해요. 약이 피칼기가 냄새도 독해. 그래도 하고 나면 그 반딱반딱 거울 느낌 나는 게 진짜 예쁘거든요. 반짝반짝 광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취미 삼아서 자주 하실 것 같고요. 재밌어요. 또 하고 있으면 시간 잘 가 그거. 아무튼 오늘 1년 탄 김에 그리고 날이 좋아진 김에 준비한 롱텀 시승기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구매 예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내구성 이슈 같은 것들 당황하지 마시라고 구매하셨을 때 감사합니다.